반갑습니다. 퇴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시 5분 되네요.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한 10분 정도만 운전을 더 하면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차도 별로 안 막혀서 좋네요.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왜 또 이제 이걸 켰냐면, 또 주절주절 해야죠. 오늘 아침이라 그래야 돼, 뭐 새벽이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기 되게 유명한 일타 강사분이신데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윤리, 생윤, 사문 이쪽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되게 대학도 좋은데 나오시고 되게 성공하셔가지고 되게 큰 부를 이루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되게 유능하신 거죠. 능력도 있고. 근데 그분이 나오는 여러 컨텐츠들 중에 뭐 본인이 제작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컨텐츠들 중에서 이제 공식 수업이 아닌 그냥 이렇게 자기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런 컨텐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들이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거나 뭐 그런 거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재산, 재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류의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근데 사실 뭐 상관없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는 건데,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윤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윤리, 철학, 생윤 선생님이신데, 물론 그분께서 지금 제 얘기를 뭐 들을 리도 없고, 근데 이제 언젠가 이런 류의 얘기를 들으시면 나름의 반박을 하시겠지만, 사실 좀 저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하는지는 대충 느낌은 와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가슴 아픈 면이 있는 거죠. 왜냐면 사회적 성공 혹은 경제적 성공을 너무 이제 지상 목표화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으면은 그렇게까지 뭐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윤리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윤리라고 하면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내 삶의 가치관을 뭘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미 세운 가치관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근데 학생들이 한참 자기 가치관을 세우고, 혹여 지금 이미 세워놓은 가치관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창 또 다른 나이 때보다 더 그럴 나이고, 그런 나이의 친구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목적이나 어떤 사회적 명예의 목적에 너무 이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듯한 느낌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썼어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없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재력을 과시하고 이런 거는 조금 가슴 아픈 면은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비난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신사적이었던 거는, 이제 지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는 걸 단순히 돈 자랑이라고만 인식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다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생윤이라는 과목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고등학생들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특히 고2, 고3들 너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 시험이 뭐 인생을 판가름짓지는 않겠지만 또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시험이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인생의 어떤 삶의 질을 되게 많이 좌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뭔가 노력과 성공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얼마든지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내가 내 자랑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러면 나와 같은 성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겠죠.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 동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부여받잖아요, 이미. 그리고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고, 이 정도 되면, 고2, 고3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은
모를 수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의 목적을 대학 잘 가는데 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을 잘 가려는 이유도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좀 대접받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 정도는 이미 사실 여기저기서 많은 자극을 받고 있겠죠. 그럼 제 생각은 뭐냐면, 조금 그래도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가치관을 정립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게 윤리의 어떤 학습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아이들이 폭넓은 가치관들을 고민해 볼 줄 알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성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공부에서도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공교육의 가치 안에서는. 그리고 사교육은 공교육의 목적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 그 이상의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선생님들은, 그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구분 없이 학원 선생님의 역할과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다르지 않죠. 학원은, 사교육은 공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교육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목적과 사교육의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인정받고 이런 걸 외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다른 과목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 내용 안에서도 본인이 자극받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제시할 때는 그런 성공과 명예가 마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조금 더 상위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마음 아픈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 제일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그래서 너 그 선생님보다 많이 벌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댓글들을 제가 끼어있는 논쟁이 아니더라도 되게 여러 군데서 봐요. 그래 봤자, 혹은 그래서 너, 뭐 이런 식으로 상대의 어떤 사회적 현실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마치 내가 지금 비판하는 대상보다 내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태가 너무 강해요, 요새.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살아야 내가 너를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해서는,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는 비평과 비판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신란과 비난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훨씬 인정받고 훨씬 나은 삶의 질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뭔가 그 사람에게서 비판할 수 있는 언행이 보이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비판이 모멸이나 어떤 멸시나 모욕이나 비난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요새 이상하게 그러니까 너무 결과론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걔보다 더 벌어? 너 연봉 얼만데? 그 사람 연봉이 얼만데? 그럼 이거는 신분제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분제의 뿌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문화가 신분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쳐다보고 받아들이고 이게 현실인 것처럼, 그게 현명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자꾸 사회가 신분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상위 신분을 차지하는 게 현명이고 승리인 것처럼 말하고 거기서 사고를 끝내버리는 건, 그거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게 미성년자를 대하는 성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마치 성공이 지상과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노력과 모든 땀과 눈물과 피는 다 성공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성공하지 못했거나 덜 성공한 사람들은 멸시받아도 되는 존재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나 혹은 이런 반응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선생님이 나와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재력을 과시하고, 이걸 학생들이 뭐랄까 되게 멋있게 바라보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면 사회 전체의 인식 구조가 굉장히 귀족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신분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리 강사가 이걸 방치도 아니고 본인이 주도하듯이 이런 결과를 낳을 걸 본인은 알고 있을 거거든요. 본인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쏟아붓는 땀과 노력, 모든 것들이 성공을 위한 방향이 될 거고 성공의 재료가 될 거고, 그거 하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멸시가 이어질 거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이고,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지면 사회가 현실적인 신분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이 절대 모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시기에 세일즈가 잘 돼서 그런 것들이 뭔가 관심받고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든, 본인이 본인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만드는 것이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목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본인이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공부한 사람은.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미성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성공하면 좋죠. 그게 뭐 성공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렇지만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아요. 실제로 그런 삶이 행복지수가 높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를 못 벌더라도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면 돈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 일을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꼭 직업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명예나 내 수익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노력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생각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을 정립하실 때 성공만이 유일한 가치관이고 지상과제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보다, 사회적 인정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아름답고 쫓게 되는, 내가 진심을 쏟아붓게 되는 가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돈은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완전히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모든 꺼풀들을 다 벗어번지고 진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나만 남았을 때 내가 가장 어떤 순간을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여길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모든 걸 다 벗어 던졌을 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거울 하나 두고 내가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오로지 나만 마주했을 때, 그리고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행복했고 아름다웠는가를, 가장 어느 순간이 기억에 남는가를 돌이켜보시면 결코 사회적 명예나 남들의 인정, 돈, 재산 이런 것들이 유일한 목표이자 지상과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물론 현실을 살아야 돼요. 현실의 발을 밟고 있어야죠. 그래서 더 나은 어떤 명예, 인정, 재산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하지만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매몰돼서 그걸 기준으로 남들을 평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